여러분, 긴급 속보입니다. 정부에서 빌라 소액 투자까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방법을 찾을 거고 돌파구를 만들어낼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방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집중하시죠. 요즘 빌라 중에서도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자로 경매를 진행시켜서 나오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물건들로 소액 투자를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는 그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왜 그럴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자로 경매를 진행시키고 있는 물건들을 직접 자기들이 낙찰을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투자자가 수익이 날 수 없는 가격으로 받아가요. 절묘하게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만 기억하셔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들어갈 만한 물건을 피해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이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해당 내용만 한번 보시면은 중상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든든 전세 주택이라는 제도를 신규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든든 전세주택으로 24년도에 3,500개 호, 25년도에 6,500개 호, 총합 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급하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에 진행한 주택을 직접 낙찰 받아서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임대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세의 90% 수준의 임대를 주겠다는 거죠. 최대 8년간 주겠다는 겁니다. 이 규모를 보면은 수도권에 다 집중돼 있어요. 수도권 1만 호인데 그 중에서도 서울만 5천 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거죠. 24년도에 3,500개 호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5월부터 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니까 약 7개월이 남았죠. 하루에 22개의 빌라를 자기네들이 낙찰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22개가 어떤 숫자냐?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이 22개는 수익이 날 수 있는 모든 빌라를 다 낙찰받겠다는 거예요. 왜냐? 보통 남부지방법원이 요즘 한 40건씩 진행을 하거든요. 거기가 가장 많은 이제 규모 중에 한 곳인데 거기서 신건 빼고 권리상 문제 있는 거 빼면은 실제 입찰 가능한 게 한 10개 정도. 그래서 이 22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그래도 이 소액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통계치를 뽑았으니까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통계치를 보기 전에 여러분의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허그가 일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허그라는 기관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즉, 기준이 투명하고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LH 자율주택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500m 이내, 그 언덕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허그에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엑셀 데이터를 같이 한번 보시면은 제가 입찰했었던 날 그때 진행했던 물건을 쭉 리스트업을 한 거예요. 허그가 낙찰받은 물건과 진행했지만 허그가 낙찰받지 않았던 물건을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낙찰받은 물건에서 공통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준공 연도입니다. 이들이 받아간 게 아무리 낮아도 2016년도 이후 물건들만 낙찰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빌라에서는 신축급만 낙찰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아까 앞에서 봤듯이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싸게 최대 8년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의 연식, 이 빌라의 내구도가 총 20년 정도 버틸 수 있는 내구도거든요. 지금 16년 기준으로 8년이 지났죠? 그럼 그 다음 8년을 하면은 거의 그 내구도가 다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년도 이후 물건, 신축 물건들만 입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들이 무주택자한테 전세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임대로. 여러분, 그런데 허그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산 꼭대기에 공급을 해. 그러면 사업이 잘 될까요? 이들의 사업이? 아니죠. 민원만 계속 들어오겠죠. 그래서 보니까 역 반경 약 700m 이내, 500m 이내의 물건들 혹은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는 물건들 위주로 매입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여야지만 매입을 한다는 겁니다. 즉, 보증보험을 받아서 전세에 들어갔어도 이 사람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면은 일단 매입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같은, 즉 물건 번호가 1번, 2번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면적이 큰 것만 입찰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진짜 샅샅이 뒤지면서 찾은 거니까 그렇게 피해서 입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겠죠.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어느 정도 수준의 낙찰가를 산정해서 입찰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했던 물건들을 쫙 소팅해서 평균 공시지가 대비 낙찰가율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한 133% 정도 수준에서 낙찰가를 산정해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낙찰가율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이들이 낙찰을 받아가는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평균 84% 이상 산정해서 받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투자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들어올 만한 물건을 피한다. 두 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 이들의 낙찰가에 대한 예측을 하고 수익이 난다면 조금 더 써서 낙찰을 받는다.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담당자예요. 근데 하루에 16건, 20건을 낙찰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5개 진행하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30개 진행한다. 그럼 여러분이 담당자라면 어디 가실 겁니까? 내 몸은 한 개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면 남부지방법원에 가서 여러 건 더 많은 건수를 입찰할 겁니다. 즉 북부지방법원, 그러니까 건수 진행이 많지 않은 곳들을 가서 조사하고 입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쉽죠? 여기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물건을 고르는 기준과 법원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낙찰가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기준들이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낙찰 확률을 높이는 거엔 제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한테 가면 안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라는 건 내부적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들이 받은 거는 경매지에 다 뜨죠.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해서 통계를 계속 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그들의 수싸움에 지지 않고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데이터를 카페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다운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자유롭게 서로 질문해주고 내가 아는 건 답변해주고 이런 자유로운 커뮤니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물론 저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입찰에 직접 참여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 자체는 좋다라고 봅니다. 이런 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중상층 분들한테는 또 좋은 하나의 제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피해서 하면 되죠. 아니면 그걸 뛰어넘어서 하면 되거나, 우리 같이 현명하게 부동산 투자 한번 해보시죠.